이번 시간에는 제소기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 제소기간, 우리 소송요건 6개 중에서 마지막 소송요건이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까지 우리가 함께 논의해봤고요. 마지막 소송요건으로 제소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소기간 도의식 체계도 피시고요. 예.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20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1항부터 3항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 27조에 행정심판 청구기간 규정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27조는 1항부터 7항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소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심판법상의 청구기간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먼저 행정소송법 20조 1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조 1항을 제가 지금 본문과 단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본문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동그라미죠. 있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 처분 통지서를 받은 상대방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고 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아야지만 그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0조 1항의 규정은 90일 규정은 처분 상대방을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처분상 제3자가 20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행정심판 재결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대상적격 얘기할 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소기간 논의할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리고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조 1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다만 제18조 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와 이 경우는 언제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죠.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18조 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입니다.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과 단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단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20조의 1항 본문만 있고 단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단서 조항을 추론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처분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등은 없는 거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적용시키는 게 당연하고,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결은 처분보다 시간적으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받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후자의 경우가 20조 1항 단서에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단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서와 같이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기 때문에 단서를 근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 XO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심판의 재결 X는 뭐예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처분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밑에 행정심판의 재결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적용시킨다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재결의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단서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조 1항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럼 2항 같이 보도록 합니다. 2항 본문 보시게 되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보시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소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이 있은 날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20조 2항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상 제3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이 처분 통지서를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르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제3자에게까지도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너무나 불분명해서 획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발송해줘야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는다면 처분상 제3자는 그와 같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죠. 이럴 때는 있은 날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1항에 있어서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했을 때와 2항에서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했을 때 과연 물리적 기산점은 서로 다를까? 안 날과 있은 날은 과연 물리적 그 시간이 다를까요? 같은 날입니다. 효력 발생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선 안다, 여기선 있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효력 발생일에 처분 상대방은 알았고요. 그 효력 발생일에 처분상 제3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90일의 기산점도, 기준 시점도, 1년의 기산점도, 기준 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도 우리가 한번 같이 봤고요. 그 다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 1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랑 비교하시는 거냐면 3항이랑 비교하시는 겁니다. 3항에 보시게 되면 안날로부터 90일이라고 했을 때 그 90일은 불변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불변기간.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 임의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거죠. 줄이는 경우는 우리가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항 단서하고 3항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1항에 있는 90일은 무조건 90일입니다. 91일, 92일, 93일 같은 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92일 차에 자기가 알아놓고 92일 차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분상 제3자는 1년이 지난 다음에도 366일, 367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말이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조 2항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20조 2항 본문이고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20조 2항 단서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조 2항에 오른쪽으로 화살표 당겨보시게 되면 이 같은 내용이 있어요. 행정심판의 재결 X, 행정심판의 재결 동그라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시킨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적용시킵니다. 어떤 경우 말하는 거예요?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은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처분 등이 있은 날에서 등은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냥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만약에 재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결이 있다면 이때는 이렇습니다. 그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 적용을 받겠죠. 재결이 있다면.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 기계적인 판단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기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처분상 제3자가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하면 당연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적용시키면 그냥 끝납니다. 행정심판 안 거치면. 그럼 이 친구가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우선 밑에 있는 27조를 한번 보시면 행정심판법 27조 3항에 따르면 처분상 제3자가 심판 청구할 때는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법은 90일에 1년이고 심판법은 90일에 180일입니다. 그러면 처분상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는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각당했습니다. 심판이 기각 재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계속 불복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행정심판법 51조에 보면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행정심판 청구는 안 됩니다.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소의 대상은 뭐가 되는 것이죠? 기각 재결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겠죠. 심판의 대상도 처분이었고 원처분, 소의 대상도 역시 원처분이 될 것입니다. 원처분 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번에 제소기간은 뭐에 적용을 받겠습니까?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0조 2항 20조 2항 적용을 받아서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적용을 받겠죠.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니까.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니죠? 재결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기산점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온 재결이 기산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누구죠? 심판을 청구했던 그 청구인입니다. 기각됐기 때문에 다시 싸우고 있는 거죠. 청구인 이코로 원고입니다. 그러면 재결서 정보는 누구에게 송달됐습니까? 그 청구인한테 송달됐죠. 그 청구인은 지금 바로 원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분상 제3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중간에 행정심판을 한번 거치면서 해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조 2항이 아니라 20조 1항에 적용을 받아서 처분 등에서 등이죠.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1항과 2항의 조합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역시 처분의 제3자가 불복을 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처분의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며칠 안에 가야 돼요? 심판법 27조 3항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해야 되죠? 좋습니다. 심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전부 인용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이미 권리구제가 됐어요. 더 이상 불복할 생각 없죠? 얘는 소송 제기하지 않아요.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처분의 상대방은 자기에게 수익적이었던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이었던 친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겁니다. 이 친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 상대방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때 제소기간이 20조 1항에 적용을 받겠습니까? 물론 재결은 나왔으니까 기산점은 무조건 등입니다. 재결이에요. 그러면 처분 상대방이니까 20조 1항에 적용을 받아서 등이 있음을 안 날, 즉 재결서 정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적용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죠? 처분 상대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처분 상대방이라고 했으면 20조 1항부터 알았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고려해야 될 건데 중간에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또 세탁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처분의 상대방인 건 맞지만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기준 시점은 재결 아닙니까? 그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재결서 정보는 누구에게만 가니까? 그 심판 청구를 했던 청구인, 피청구인에게만 가니까. 처분 상대방이지만 심판에 있어서는 뭐예요? 심판상 제3자. 재결에 있어서는 재결의 제3자 아니겠습니까? 처분 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요? 처분 등의 제3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뭐예요? 처분의 상대방이긴 하지만 재결의 제3자이기 때문에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20조 2항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1항과 2항을 중간에다 행정심판이라는 변수를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심화학습하겠습니다. 일부 인용 재결 어떨까요? 일부 인용 재결. 나에 대해서 파면 처분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에게. 소청심사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정직 처분을 바꾸라는 일부 인용 재결, 변경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얘는 나는 아무런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20조 1항에 적용을 받겠습니까? 20조 2항에 적용을 받겠습니까? 이때는 심판을 청구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파면 처분의 상대방이 심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법 27조 3항이 아니라 27조 1항에 적용을 받아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9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일부 인용 재결이 나왔죠? 근데 청구인입니다. 처분 상대방 맞고요. 또한 청구인이기 때문에 재결의 상대방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20조 1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 적용을 받죠. 일부 인용 재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20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27조로 넘어가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청구기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7조 1항에 보게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0조 1항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소송법 20조 1항이랑. 뭐가 다르죠? 네, 90일은 똑같은데 등이 없습니다. 등이 왜 없을까요? 20조 1항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심판법 27조 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네요. 등은 왜 빠졌을까요? 이것은 행정심판법 51조의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이 있음을 앞날로부터 90일만 챙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런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심판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취소, 무효, 의무행심판이 있죠. 그 다음 행정심판법 5조 3호에 따르게 되면 의무행심판의 대상은 뭡니까? 거부, 부작입니다. 여러분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제기하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항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거부는 의무행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등황 심판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거부 처분은 의무행심판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극적 처분은 취소 심판, 무효등황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적극적 처분. 원래부터 원처분이 침익적인 처분을 말하는 거죠. 적극적 처분만이 취소 심판, 무효등황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요, 27조 7항으로 내려갑니다. 7항으로 내려가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 무효등 확인 심판과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청구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7조 1항과 7항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조 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처분이라고만 했습니다.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7항 보도록 합니다.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그대로 다 통째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무행 심판은 어떻습니까? 원래 의무행 심판은 거부와 부작위가 대상인데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만 청구기한 적용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뭐는 청구기한 적용을 받는 거죠?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청구기한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27조 1항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은 언제 적용되는 상황이죠?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할 때 요거 한 개,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요거 한 개, 두 번째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을 청구할 때 이때 27조 1항에 적용을 받고 안날로부터 90일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네.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 2항 보도록 합니다.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변 기간에 예외를 인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조 2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항에서 정한 90일의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변기간의 예외라고 했는데요. 불변기간 규정은 어디 있느냐? 밑으로 내려가서 4항에 보시게 되면 4항에 보시면 1항과 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27조 1항에는 며칠이 나와 있습니까? 90일 나와 있습니다. 27조 2항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불가항력이 발생했을 때 14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조 1항의 90일과 27조 2항의 14일은 4항에서 뭐라고 했다? 불변기간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의로 늘릴 수 없는 기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불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90일은 불변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7조 2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추가 14일 인정한다고 했죠. 14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 규정이 말이죠. 여러분들 전쟁이 났는데 나한테 자꾸 90일 적용시키면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 끝난 다음에도 옛날 때 나의 권익 침해는 다퉈야겠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14일이라는 예외 기간을 행정심판법에는 두고 있는데 소송법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20조에 그런 내용이 없었죠? 네. 그러면 행정심판은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14일 더 주는데 행정소송은 전쟁 끝난 다음에 못 다투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20조에는 이와 같은 불가항력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없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민사소송법 173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행정심판법 27조 2항에서 봤던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173조에 따라서 불가항력 사유를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역시도 천재지변, 사변 등이 있을 때는 끝나고 사유 소멸하고 14일 이내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심판법에는 왜 따로 이런 걸 뒀어요? 심판법에는 그런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심판법은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심판법 3항 보도록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본문입니다. 3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인 청구 기한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20조 2항이랑 비교하셔야죠. 그죠? 27조 3항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 이것은 행정소송법 20조 2항과 똑같죠. 뭐만 달라요? 정당한 사유 인정한 것도 똑같고 있은 날 적용시키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소송법은 1년, 여기는 180일. 요것만 다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겠습니까?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심판을 청구할 때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행정소송법 20조 2항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상황을 변수를 넣어가지고 한번 세탁을 시켜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그 재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행정심판에 대해서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여기도 중간 세탁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심판은 오직 처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처분상 제3자는 180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상 제3자인데 90일 적용받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항의 상황은 우리가 아까 봤고요. 그 다음 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도 아까 봤기 때문에 5, 6항만 보시면 되겠죠. 5항, 오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다. 6항, 불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다. 오고지 효과 규정이 27조 5항에 있고요. 불고지의 효과 규정이 27조 6항에 있습니다. 오고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고지를 당했다라는 것은요. 무조건 처분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맞겠죠? 왜 그래요? 며칠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고지는 처분 통지서에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고지를 받을 수 있고 그 고지 과정에서 잘못된 고지, 오고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고지 상황은 오직 처분 상대방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분 상대방한테 뭐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할 때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90일이라고 안 하고 실수로 12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 신뢰를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12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걸 허용해야 됩니다. 100일차도 110일차도 인정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잘못 알린 기간을 적용시킨다라고 해서 오고지의 효과 규정입니다. 27조 5항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90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처분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죠.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120일로 잘못 알렸으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110일 차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90일을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심판은 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90일을 준수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지의 효과 규정이 있습니다. 고지 의무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때 거기다가 며칠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안 알려준 겁니다. 5항은 잘못 알려준 겁니다. 6항은 안 알려준 겁니다. 불고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뭐 한다고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적용시킨다고요. 며칠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자와 똑같이 취급해준다 이겁니다. 처분상 제3자와 똑같이 취급해준다 이겁니다. 가장 긴 기간 180일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6항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건 바로 불고지. 사망에 규정된 기간, 처분상 제3자에게 적용되는 180일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또 의문점을 가지셔야겠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심판법 규정 중에 의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완벽한 신림동에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완벽한 설명을 하는 강사가 지금 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100% 확신을 드리는 입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병에 걸렸죠? 원래 인생 오래 사는 거 아닌데, 그쵸? 왕자병으로 좀 살다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 규정이 심판법에만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 하셔야겠죠? 뭐랑 비교해보세요. 아까 위에서 행정심판법 27조 2항에 있는 불가항력, 지금 자세가 어떻죠? 믿습니까? 이런 거죠? 그죠? 불가항력 규정이 심판법에는 있는데, 소송법에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이거 봤어요. 그죠? 심판법에는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 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 예. 중학교 때부터 마세이를 찍었습니다. 예. 뭐 공부는 언제 했냐? 저도 참 그게 의문입니다. 예, 할 짓 다 하고 사는데 요즘에는 할 짓 못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놀 걸 다 놀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못 놀고 있는 이런 불쌍한 현실. 여러분들도 수험이 끝날 때까지만 좀 참으세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활을 하시면 다 합격하십니다. 어떻게 생활하는 거죠?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고지제도 보시면 고지제도 규정이 어디 있느냐? 행정심판법에도 있고 행정절차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지제도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절차법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고지제도는. 근데 여러분 행정심판법이랑 행정절차법이랑 어느 게 먼저 만들어졌게요? 심판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며칠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행정절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행정절차법 26조에 고지제도 규정이 있어요. 그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다가 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행정심판법에서 고지제도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행정심판법 58조 고지제도 규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서 고지제도 규정을 두면서 행정소송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심판법이니까 심판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 등만 고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절차법 26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 26조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행정절차법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행정절차법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행정절차법은 사람이. 이거 원래 내 업무인데. 그렇죠? 고지제도 규정은 내가 둬야 되는 건데. 내 업무인데 아유 제가 먼저 해놨네. 행정심판법이. 근데 쟤는 뭐야? 한계가 있죠. 심판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청구해야 되는 얘기밖에 안 했구나. 나는 모든 절차까지 다 얘기할 수, 심판 절차, 소송 절차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행정절차법 26조에서는 심판 청구할 때는 며칠, 소송 제기할 때는 며칠, 이와 같이 소송 절차, 제소기간 규정까지도 다 여기다가 고지를 해줍니다. 근데요, 심판 청구 기간은 잘못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제소기간은 절대 잘못 알려줄 수 없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오타나는 건 어디서든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소기간을 잘못 알려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소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오고지의 효과, 잘못 알려준 기간까지면 충분히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고지의 효과,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인정할까요? 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는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도 없고 해석을 통해서도 이 같은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용 규정을 사용할 부분도 없고요.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소송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판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맨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심판법상의 오고지, 불고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은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좀 억울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입법 불비기 때문에 입법자가 좀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국회에 압력을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다 했네요. 그 다음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제소기간 적용 범위. 제소기간은 어디 적용돼요? 제소기간 규정은 20조에 있습니다. 20조는 어떤 소송 규정이죠? 취소 소송 규정입니다. 그러면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준용 규정 찾으러 가야겠네요. 38조로 가보도록 하세요. 38조에 가시게 되면 1항에서 2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8조 2항에서는 20조를 포함하고 있어요.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등 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고요. 부작위 여파기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법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법 없어도 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행정법 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 기본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로. 시험에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 찾아가고요. 저기 구석진 개별법 갖다 드리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모르십니다. 판사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변호사 찾아서 물어보세요. 절대로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거는요. 그 사건에 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행정법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900여 개의 개별법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행정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가지고 교수님 케이스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법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행정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시민한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38조에 막 20조를 준용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없어도 우리는 무효확인성에는 재소기한 적용 안 시켰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재소기하는 거 왜 있는 거예요? 공정력 때문에 있는 거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남겨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행정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위법한데도 유효하게 남겨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법하니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취소 심판, 취소송이죠. 그러나 또 이거를 언제까지라도 취소 심판, 취소송을 제기해서 그 효력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정력이라는 걸 인정했는데 몇 년입니까? 1578년이죠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항상. 극단적인 상황은 1578년 뒤에 취소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법적 안정성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법적 안정성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걸 뒀는데 그런 걸 인정을 했는데 언제까지라도 취소를 하게 해줘버리게 되면 그 법적 안정성이 오히려 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하니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하되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청구기한이고 재소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소기간 청구기한은 공정력 때문에 두는 거라고 했어요. 무효인 처분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앞에서 공정력 어떻게 배웠습니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님 이렇게 배웠어요. 요건이 뭐였습니까?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무효잖아요. 무효면 공정력이 없죠? 그러면 보장해야 될 공정력이 없으니까 재소기간도 원래 필요 없는 겁니다. 38조 2항에서는 왜 부작위 위법확인송에는 재소기간을 인정을 할까요? 이것을 입법 과오라고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저랑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열한 강사 생활을 하시게 되면 공부를 좀 더 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처분에 외형이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산점이 없어서 재소기한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공정력도 없으니까 재소기한을 둘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건 애당초 외형도 없잖아 부작위. 그럼 재소기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 위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처분의 제3자라고 해서 무조건 1년 아닙니다.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90일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당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작위에 대해서 바로 부작위 위법확인송이라는 행정송을 제기할 때는 재소기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언제까지가 부작위고 여기까지가 부작위니까 여기서부터 기사회사 90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또 세탁되지 않습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뭘 청구해요? 의무행심판 청구하겠죠. 의무행심판 청구한 다음에 왜 다시 행정송 제기해요? 기각됐으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또 제기하러 오겠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그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판송을 제기해요? 원처분 중심주의상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판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나 뭐가 나왔습니까? 중간에 원처분은 부작위였지만 재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적용시키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겠죠. 얘는 의무행심판 청구했던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이면 재결의 상대방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재결서 정본이 날아갈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소기한이라는 거 20조 적용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재소기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확인송에서 재소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네. 이건 IQ 150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책을 안 봐도 할 수 있어. 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IQ는 실제입니다. 예,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 뒤로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50만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남들보다 100배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면 되죠. 예. 인생 억울한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잘난만 사는 거지. 예. 재소기간 1. 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근거, 공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처분을 장기간 분쟁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장기간 분쟁의 대상으로 남겨놔서 1578년도에 취소를 제기하고
1579년 차에 취소 판결이 나오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역사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죠? 예, 조선도 고려도, 예, 고조선도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고조선 있겠네요. 그죠? 1500년이니까. 그 다음, 밑에 박스 보시게 되면, 공정력과 불가증력 이렇게 있어요. 공정력은 뭐예요?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 통용력은 언제까지만 있죠? 권한 있는 기간에 취소되기 전까지만 있는 겁니다. 잠정적 통용력이죠. 그런데 중간에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소기간을 도가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가쟁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불가쟁력은 뭐예요? 더 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처분을 영원무궁토록 남겨놓게 됩니다. 위법하더라도. 이것은 영구적 통용력입니다. 그럼 제소기간은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잠정적 통용력으로서의 공정력을 영구적 통용력으로서 불가쟁력으로 전환시키는 전환 변수가 바로 제소기간이죠. 그렇죠? 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3번.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결정적인 오타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1년입니다. 180일. 창피해라. 잠깐, 예, 교탁 밑으로 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 이건. 그죠? 예,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20조 1항, 예, 본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20조 2항이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둘 중에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면 제소기간 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예, 연속해서 행해진 단계적 처분.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하자의 승계를 배울 때, 예, 이런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직위해제도 처분이고, 직권면직도 처분이다. 그런데, 얘는 위법하고, 근데 여전히 유효하다. 즉,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데, 직위해제가 존재하는 이상 직권면직은 적법하다. 이런 상황에서 얘는 더 이상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다툴 수가 없다. 위법한 건 얘인데, 근데 얘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직권면직에 대해 취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취소를 제기한다. 그러나 얘는 적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각될 것이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직권면직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직위해제의 위법성을 주장을 한다. 이거 언제 논의했던 거예요? 이거 하자의 승계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행해지는 절차 처분인데, 가능한 이유는 얘의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얘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가증력이 발생했지만 여기는 아직 소재기가 가능한 상황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이다? 단계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을 각각의 처분에 적용시키는 것이지 맨 처음 있었던 처분에다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적용시킨다. 판례 입장이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왼쪽에 로마서 4번,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로마서 5번입니다. 이게 뭐가 달라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은 날인가? 아니면 재결이 있음을 안 날 재결이 있은 날인가? 그게 달라지겠죠? 행정심판을 거쳤냐 안 거쳤냐? 거치지 않은 경우 보시게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나 이것은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 이러하다. 그리고 이것은 20조 3항에 따르게 되면 법원이 함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변기간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다. 91일, 92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뭐는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플러스 14일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강력.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한테 처분이 나왔어요.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나한테 철거명 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처분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집에 뭐가 공문서가 날라왔어요. 통지서가 뭐 날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 가놓고 있어요. 핸드폰 요금 내라, 전기세 내라, 도시가스 요금 내라 해도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자. 뭔 소리인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일주일 뒤에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딱 읽어봤더니 뭐야, 나 이런 적이 없는데. 위법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위법한데 싸워야겠다. 생각을 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겁니까? 아니죠. 위법성을 인식한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현실적으로 그냥 그 처분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문제인식을 가진 날이 아닙니다. 알겠죠?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아요. 그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게 말이에요. 철거 명령 처분 있네. 이거예요? 내가 꼭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뭐예요?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건 자기 바보예요. 그죠?
어떤 경우예요? 가족에게 전해준 경우. 그렇죠? 와이프한테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니까. 또 중학교 다니는 내 아들한테 있나? 없어요. 예. 중학교 다니는 내 아들한테 만약에 처분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아르바이트생한테 처분 통지서가 아르바이트생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어요. 그럼 이게 알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르바이트생의 역할이 그거예요. 예, 판례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다음 만약에 우리 아파트 경비원한테 처분 통지서가 전달됐어요.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나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학교 다니는 내 아들한테 줬을 땐 그런데 8살 딸이 내 딸한테, 꼬마이한테 처분 통지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판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예,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더 위험하죠. 아들은 딱지를 잡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8세 미만의 아이는 예,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부모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판례는. 버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공고. 이건 뭐예요? 특정인에 대한 공고는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는데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도저히 계속 반송만 되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송이 계속되어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행정청은? 에이, 어쩔 수 없다. 고시 공고의 방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자 해서 그냥 인터넷에다 고시 공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건 생각하셔야죠. 제가 아까 이걸 알려드렸어요. 90일도 1년도 마찬가지로 뭐 앞날이다 이튿날이다 말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물리적 시간은 뭐라고요? 효력 발생일이라고 했죠. 주소 불명으로 계속 반송이 돼서 예,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고시 공고된 다음에 14일 뒤에 어떻게 돼요? 예, 효력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앞날 적용시킵니까? 이튿날 적용시킵니까? 그러니까 기산점은 상수값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앞날 적용시키면 근데 90일로 너무 짧고 이튿날 적용시키면 1년으로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뭘 적용시킬까요? 앞날 적용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앞날. 왜? 자기 주소가 불명해서 특정인한테 한 거예요. 특정인한테. 공고를 하긴 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공고라도 하면 그 사람이 보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공고한 거예요. 특정인한테 공고한 겁니다. 특정인한테.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 공고 역시 앞날 적용시킵니다. 이건 뭐죠? 행정계획 같은 거예요.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행정계획을 예, 이렇게 만들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고시 공고를 하게 되면 개발 이제부터 뭐요? 여기는 이제부터 그린벨트야. 그러면 이때 이튿날로부터 1년 적용시킬까 앞날로부터 90일 적용시킬까에 따라서 그 개발제한 구역 지정이라는 행정계획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기간이. 이때 90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90일 앞날 적용시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불고지 오고지는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 예외적 대소기간 불변기간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몇 조에서 20조 3항. 하지만 14일 이내에 소송의 추하는 가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민사소송법 준용시킨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 보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알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있은 날 적용시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특히 누구? 자, 1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불변기간입니까? 불변기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인정해요. 정당한 사유. 다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처분상 제3자 소송 제기할 때 1년이 아니야. 항상 1년 플러스 알파야. 알겠죠? 1년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다? 효력 발생일입니다. 효력 발생일은 언제요? 제3자가 소송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예, 도달할 때 상대방의 안때가 바로 나에겐 있은 날이에요. 알겠죠? 효력 발생일. 그 다음 예외적 제소기간 정당한 사유가 예, 엔간하면 인정된다 이거예요. 인정되고 또 밑에 예외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안날 적용시킵니다. 이건 진짜 안 거니까. 안 거니까. 다음 예외적 청구기간 정당한 사유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행정심판 로마자 5번 거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재결이 있음을 안날. 이건 누구죠?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인. 그렇죠? 재결의 상대방입니다. 재결 상대방. 예, 이 사람은 재결서 정보 통달 받으려부터 90일 적용되는데 부작위 위협 확인 수용 포함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 위협 확인 수용 포함됩니까? 안 되죠. 예, 부작위 위협 확인 수용에 제소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만이라고 했어요? 바로 부작위 판소를 제기할 때는 아니라고 했죠. 즉 행정심판이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했죠. 의명심판을 거치고 재결이 나왔을 때 이때만 부작위 판소에 제소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작위 판소 포함되어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재결이 있은 날, 예, 이건 언제예요? 오히려 처분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누구? 재결의 제3자. 재결의 제3자.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예, 뭐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 심사 사항이고요. 요건 좀 특이합니다. 로마자 7번. 전치 요건 판단, 예, 소송 요건 판단이라고 바꿔주세요. 소송 요건 판단. 이렇게 오타가 보이지? 네.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은 원래는 언제까지 판단해요?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소재기한 시점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각하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소송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 결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이거는 시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소기간 도가 됐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도가 되는 거지 해결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소변경의 경우에서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소의 종류만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구하는 취지가 똑같죠? 그러니까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소기간 도가 여부를. 그런데 청구 취지 자체를 바꿨을 때는요. 전혀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소 변경 시점, 여기가 바로 제소기간 도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 제소기간 적용 여부. 무효되고 확인성에는 적용 안 된다고 했고요. 부작용 확인성은 언제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소용이랑 무효되고 확인성이랑 소송 요건의 차이가 어디서만 나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두 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논의가 있어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용. 이때는 형식은 취소용, 실질은 무효확인성이기 때문에 취소용으로 봤을 때의 소송요건과 무효확인성으로 봤을 때의 소송요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실질에 따라서. 물론 여기도 판례는 어떻게 봐요? 여기도 형식에 따라서. 제소기간을 적용시키자라고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땐 제소기간 적용시키지 않는 부정설이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소기간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행정심판법 27조에 청구기간과 비교를 하면서 제소기간을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와 거친 경우를 나눠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 처분의 상대방과 처분상 제3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소기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봤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